여자가 노숙자 노인에게 커피를 사주었고, 그러자 그는 그들 둘의 인생을 바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오후, 찬 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쳤습니다. 미경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회사에서 집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오래된 한옥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멈춰 서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바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한 채 지나갔지만 미경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떡을 사들고 나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리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경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미경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노인에게 친절한 거죠? 그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지훈과 그의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이세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듣고 싶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노인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무언가 더 큰 것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어가 주세요. 발견, 용서, 그리고 구속의 감동적인 여정의 결말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지지해 주시고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 유대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미경은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나는 한때 존경받는 한글 교사였소. 지훈이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지. 미경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과거의 영광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모든 것이 변했소.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지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무너져 내렸소. 슬픔을 견디지 못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지. 처음엔 잠깐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해고되었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소.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어. 내가 그들을 지킬 수 없었소. 미경은 충격에 빠져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았지. 가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았소. 하지만 항상 아이들 생각뿐이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지.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명의 아이들, 그중 1명은 여자아이였고 나머지 3명은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슬픔과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보셨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 생각했소.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당신이 내 딸과 비슷한 나이 같아 보여서요. 그리고 당신의 친절함이 내 아내를 떠올리게 해요. 미경은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이야기와 자신의 과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큰아들 수혁, 둘째 태우, 막내 아들 준호, 그리고 내 귀여운 딸 미경.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지훈의 딸과 같다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미경이에요.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미경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럴 리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그리고 그 눈빛이.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입양됐어요.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부모님께서 제가 4살 때 입양됐다고 하셨어요.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 미경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이럴 수가.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혼란, 충격,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형제들은? 미경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오빠들, 수혁, 태우, 준호, 너희 모두 각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어. 미경은 갑자기 그녀가 알지 못했던 가족의 존재를 실감했습니다. 3명의 오빠들, 그리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이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
미경은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다른 오빠들도 찾아야 해요.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야 해요.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힘들었지만 미경의 간곡한 부탁에 직원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미경 씨, 당신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희망의 집 보육원에서 입양되셨어요.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집이요? 그곳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주로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문제로 부모의 양육 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아이들을 받았던 곳이에요. 미경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제 형제들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3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모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오빠들,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족들, 그들 중 한 명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미경은 펜을 들어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부산. 그녀의 오빠 중 한 명이 그곳에 있다니. 통화를 마친 후 미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산으로 가야 할까?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미경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것이 있어.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의 여행,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부산행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건강 문제로 함께 오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격려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내 오빠를 꼭 찾길 바란다. 부산역에 도착한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수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 그의 표정,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남자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미경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오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수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선 미경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혁,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입양됐어요. 수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족에 대해 궁금했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미경은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수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을 만난 일, 그들의 과거,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존재까지. 수혁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빠져들던 모습도.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 꿈,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느꼈던 공허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찾아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야 해요.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경. 함께 찾아봐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서울로 행했습니다. 지훈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미경은 수혁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어요. 미경은 수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두 형제를 찾는 일, 지훈과의 재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를 치유하는 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경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미경과 수혁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경과 수혁은 지훈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 미경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준비됐어. 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봐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야이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미경아. 지훈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혁에게 향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혁이구나. 수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 수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어. 지훈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킬 수 없었던 거야. 내가 너무 약했어. 미경은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알고 싶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후 겪었던 깊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직, 그리고 결국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된 과정. 너희를 보낼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로는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지. 수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으려 했어.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 인생을 망칠까 봐 두려웠지. 미경과 수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과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동시에 이해의 빛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수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아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미경과 수혁은 번갈아가며 지훈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 조금씩 이해와 연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얘기를 해줄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 찼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지. 내가 그녀를 많이 닮았구나. 이야기를 들으며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혁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양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훈은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다행이구나,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경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실은 조용한 화해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형제, 태우와 준호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미경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가족을 찾는 일, 그것이 그녀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훈이 태어나는 날, 미경과 수혁은 그를 수혁의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아버지,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우 오빠와 준호 오빠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너희 모두를 다시 만나고 싶어. 수혁의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고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혁이 오래된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입양된 후에 만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추억들이죠. 앨범을 함께 보며 그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수혁의 학창시절, 결혼식, 그리고 딸의 탄생까지. 지훈은 못 본 손자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가족 앨범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수혁과 지우는 동의했고,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의 산책, 함께 요리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들. 새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사랑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태우와 준호, 그들을 찾아 가족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미경은 수혁의 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상자를 열어본 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생모가 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혁 오빠, 아버지. 미경이 흥분해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왔고 셋은 함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내 아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사진 속 두 소년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태우 오빠와 준호 오빠, 우리가 찾아야 해요.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을 완성해야 해.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경은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고 수혁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첫 번째 단서를 얻었습니다. 태우가 대구에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준호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희미한 단서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봐야 해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대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우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수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을 다해 다가가는 것뿐이야. 대구에 도착한 그들은 태우의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미경은 어머니의 모습을, 수혁에게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김태우 씨신가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 미경은 천천히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에요.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혼란, 충격,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들이 목공소로 들어서는 순간 미경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찾아 모든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태우의 작업실 문이 닫히며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미경과 그녀의 가족의 여정은 우리에게 용서, 화해,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값진 교훈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미경의 가족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선사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채널을 추천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채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